갑시다. 자, 이번에 볼 녀석은 27번부터 있는 법률 지문, 사회지문이죠. 사회지문이다. 이거 법률인데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었지. 작년 육모평, 부모평에도 법률 한 번, 경제지문 한 번, 과학지문 한 번, 기술지문 한 번 나와서 혼합돼가지고 나왔다고 나중에 수능에서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었죠? 법률지문 나왔습니다. 법률지문도 어쨌든 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될 거야. 오케이? 특히 여기서 저 어디 갔어? 30번 문제 오답률이 1이긴 한데요. 그죠? 이것도 가만히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슬로우 비디오 버전으로 풀면 다 풀리긴 할 거야. 그지? 풀리긴 풀리는데 중요한 건 이 녀석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빨리 풀 수 있고 하다못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빨리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먼저 문제부터 봅시다. 첫 번째,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일치불일치 문제 예상대로 나왔죠? 자, 근데 이 녀석은 문두를 읽을 필요가 없지? 전부 다 가방이야, 그죠? 가방인데 뒤쪽에 점유자, 소유자, 점유인도, 무슨 점유, 소유권이 이전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자, 점유가 뭐고 소유가 뭔지 이전되는 과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지문이야 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쵸?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일치불일치 문제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내가 지금 뭘 보게 될 건지 한번 대략적으로 몇 초 안에 스캔을 해본 거지. 중심 단어를 가지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 글이다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A에 대해서 이해해봅시다. 오케이, 좋아. 이런 문제는 A를 읽었을 때 바로 해결해버리면 되는 문제야. 그죠? 너무 길게 끌 필요 없이 바로 해결해버리도록 오도록 합시다. 이따가. 넘어가. 3번. 29번. 기억부터 디귿을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달리 모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1, 2, 3과 4, 5번의 세트 묶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때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는 살짝 눈으로 보고 와.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한 문단별로 배치되어 있는 건지 특정한 단어들을 말하는 건지만 눈치를 채면 좋다는 얘기지. 기억이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이렇게 해서 구절이 나왔고요. 니은도 디귿도 전부 다 어떤 구절들이야. 그치?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읽을 필요 없이요. 각각의 특징들을 딱 짚고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풀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하자. 되셨죠? 자, 30번 문제 보기 적용 문제고 이런 보기 적용 문제는 첫 번째 문단만 읽자고 했었죠? 가자.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 계약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했어야 되는지만 파악하면 될 거야. 그지? 근데 역시 선택지를 먼저 보는 센스라고 했었죠? 뭐야? 어떻게 묶이는지를 보자고. 지금 1, 2번과 3, 4, 5번이 묶임이 만들어집니까? 1, 2번은 갑이 소유자였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지. 근데 3, 4, 5번은요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라고 하는 조건이 똑같이 붙어있을 거야. 오케이? 자,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소유자가 맞는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문제겠고 그럼 우리가 지문 속에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느껴야 되는 건 지문 속에 소유자가 맞을 때의 거래 상황과 소유자가 아닐 때의 거래 상황을 구분해야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마지막 31번 문맥상 의미가 A랑 비슷한 거. 자, 어휘 문제야. 어휘 문제는 선생님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려우면 따로 뜯어내서 풀고 할만한 지문이면 동시에 풀어지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맞냐? 자, 어떻게 풀지 계획 세웠죠 머릿속에? 오케이. 자, 어떤 지문 나올지 알았고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알았고 한번 싸움을 해봅시다. 다만 여기서 이제 법률 지문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하나만 따로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이 법률 지문은요 항상 무슨 싸움이 되냐면 용어 싸움이 돼. 법률은 용어가 중요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닌 경우가 많을 거야. 아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법률에서는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사례가 등장할 거야. 항상 그래. 법률 지문은.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기 적용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사례를 통해서 용어를 설명하고 사례 설명도 했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어때?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례를 주면서 비교해보는 문제. 혹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사례를 비틀어가지고 이 사례가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흘러갈까를 따져보게 하는 문제를 항상 만든다는 거야. 그쵸? 어쨌든 독서는 이해 싸움이니까.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그러면 무슨 얘기했는지 봅시다. 자, 안 봐도 비디오야.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화제 제기를 할 거야. 맞지? 두 번째 용어를 정리해 줄 거야. 항상 그래.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요? 제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점유란. 그래서 점유를 정리했어요. 점유부터 정리합니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말해. 물건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에 비해, 비해가 나왔잖아. 차이점. 아, 이거 부분 되게 중요한 거겠구나. 예측 들어가자. 소유라는 것도 있어요. 소유는 또 다른 거래요. 소유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야.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소유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렇지? 자,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 자, 선생님이 굉장히 아끼는 무려 15만원짜리 애플 펜슬이 있어요. 근데 도와줘 잠깐 써보고 싶대. 자, 오케이? 자,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저 펜슬의 점유자는 누구야? 타오리지. 오케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걸 존재하고, 그렇지? 여기 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물건을 실제로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지, 돈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는 거야? 나지. 됐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은 일치한다는 얘기겠지, 그죠? 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 내가 문구점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어. 참고로 그것도 뭐야? 거래를 한 거지? 그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을 내가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유해서 내가 점유하는 거잖아. 됐지? 좋아요. 그런데 2단락갑니다. 2단락까지가 이제 A로 묶여있죠. 자, 이건 A라고 표시를 해놓고 갑시다. 이건 몇 번 문제? 28번 문제 풀 생각해야 돼. 자, 선생님 이 일치불일치 문제 점검하러 안 가시나요? 첫 번째 문단은 그냥 문제를 정의를 해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안 한 거야, 그치? 자, 이 문단까지 가서 설명할게.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직접점유라고 한대요. 오케이. 이번엔 또 직접점유라는 개념이 나왔어. 점유. 물건을 어떻게 하는 것?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렇대. 이에 비해 또 차이점이야. 아이고야, 또 나왔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이처럼 정리가 여기서부터 나왔네.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이라고 부른대요. 오케이? 간접점이에요. 뭐야?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간접점이라고 부른대요. 또 차이점 짜잔 잡아놓으시고요. 자, 계속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필통씨를 이제 등장시켜봅시다. 필통씨가 있어요. 오케이? 자, 필통씨가 있는데 이 필통씨가 욕심이 많아. 국형쌤의 방금 얘기했던 스마트폰 오케이, 좋아. 스마트폰을 나중에 쓸 테니까 잠깐 빌려줘라고 했어요. 오케이? 들어갔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물건, 이 스마트폰 물건이야, 그치?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누군 거야? 필통이야, 그치? 그럼 뭐가 된 거야? 직접 점유하는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은 물건을 그거 내 거니까 이제 인제는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지, 언제든지. 원래 소유는 내 거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점유한 상태를, 이거는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간접 점유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되게 힘든 부분인데 법률 지문이 어렵지. 야, 선생님 똑같이 어려워. 왜 이거 구분해야 되지? 싶은데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선생님도 이 문제를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판례 같은 것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걸 검색은 해봤지, 당연히. 이 점유, 직접 점유랑 간접 점유를 왜 나누는 건지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당연히 이것도 모두 뭐야? 모두 점유야. 당연히 점유가 맞고. 자, 점유인데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대요. 근데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퀄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이 공시라는 말도 중요하겠지? 공시는 또 무슨 뜻이냐면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야. 오케이? 물건에 또 써줄게. 이것도 다 그냥 물건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는 행위를 공시라고 부른대요. 오케이.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오케이, 가방 떴지?
오케이? 아무래도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대부분의 동사는 오케이 좋아요. 파란펜 써야지.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는 뭘 통해서? 점유에 의해서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돼. 그럼 이 말을 썼다는 얘기는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 다른 얘기도 있다는 얘기겠지. 예측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용어 싸움 하나만 할게. 지금 동산이란 말을 썼지. 동사는 앞동산, 뒷동산 할 때 그 동사는 아닐 거야, 그지? 이 동산이 무슨 말일까? 정말 기초적인 용어라서 지금 설명 한번 하고 갈 걸 하려고. 동산이 무슨 말일까? 동산. 동은 움직일 동자야. 산은 재산이지? 뭐냐면 쉽게 옮길 수 있는 재산. 동산이야. 자, 동산의 대표적인 예, 카메라, 안경, 옷, 책상. 옮기자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 동산이에요. 오케이? 그럼 참고로 자동차는 동산일까 안 동산일까? 동산이지. 옮겨놓을 수 있잖아. 해외로 팔기도 하는데? 그치? 비행기는 동산이야 동산 아니야? 동산이지. 내 맘대로 옮길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동산이 아닌 건 뭘까요? 부동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 아, 방금 누군가 새로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아, 이게 진짜 항상 수업할 때마다 항상 재미져요, 이게.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가 있는 거야? 집. 그렇지. 또 땅.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가 뭘 하는 거야? 건물과 토지를 거래하는 곳인 거야. 되셨죠? 파악됐지? 정리. 동사는 그걸 점유했다라는 걸 어떻게 사인을 받는다? 소유권을 공시함으로써. 그럼 소유권 공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통해서? 다시 점유인데. 점유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A 읽었으니까 28번 풀러 가볼까? 가자. 1번.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가 될 수 있지. 잘 봐봐. 물리적 지배는 무슨 점유야? 직접 점유지. 근데 간접 점유가 돼가지고 된 거야 그게? 아니죠? 땡! 쉽지? 2번.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래요. 자, 생각해보자.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뭔데? 점유잖아. 그러면 간접 점유는 점유 맞지? 피아노는 동산 맞지? 아니야. 선생님 혼자 못 옮겨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고 옮길 수 있잖아. 피아노는 간접 점유를 통해 공시할 수 있죠. 되고 있습니까? 따라가십니까? 할만하죠?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된다? 자, 내가 그 물건의 소유자라면 직접 점유하면서 간접 점유도 했겠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어딨어. 그치? 그런 건 없어. 4번.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닐 거야. 뭔지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여기서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건 아마 뭘 거야? 빌린? 오케이? 빌린? 그런 느낌이 되겠지?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다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겠지. 아니지. 소유자가 맞겠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잠깐만. 내가 헷갈리겠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때그때 달라. 확정할 수 없어. 그렇죠? 소유와 점유는 다른 개념이니까. 그럼 정답은 5번이겠다. 그죠?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서 직접 점유가 됐든 간접 점유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갖춰야만 그게 뭐야? 공시가 될 거잖아. 그리고 그 공시를 통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보시면 될 거야. 할만했죠? 오케이. 자, 2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아직 기억니들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3단락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거야. 가자. 그런데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오케이. 자, 가보자. 소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대. 양도가 뭔데? 넘겨주는 거야. 이 핸드폰 이제부터 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소유자가 양도인이 돼요. 자, 조건 보자. A. 소유자 이퀄 양도인. 됐죠? 양도가 뭐 하는 거라고? 넘겨주는 거라고. 양도의 반대말은 뭘까? 양수야. 받아들이는 거지. 그치? 받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해야 되고
오케이. 두 번째 B. 잠깐만요. 뭘 빼먹었는데? 오케이. 다시. 소유자가 양도인인데요.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그렇지? 양수인과 C 유효한 계약을 해야 되고 이때 이 유효라는 말이 실제 되게 중요한 말일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어 이런 뜻이 아닐 거야. 법률 용어니까.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도 동시에 해야 돼요. D 이에 더하여 플러스 추가 플러스야. 소유권의 양도를 공시해야 돼. 아 조건이 되게 생각보다 많다, 그치? 그래서 봐봐.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자 이거 기억났으니까 기억을 따로 써볼게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이라고 해놨어. 자 무슨 말인지 따라가지고 있어?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들, 아까 가방, 피아노 이런 것들, 그렇지? 그런 녀석들은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퀄 파란색으로 써야지. 오케이, 어디 갔어? 이것들은 점유 인도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점유 인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계정이라는 것과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게 있대요. 아, 말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렇지? 오케이? 양수인이 간접 점유 상태인 거야.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중인가 봐. 오케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점유인도가 나오는데 이때 이거를 선생님들 편의상 이것도 그냥 A, B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A 첫 번째 뭐가 있었고 점유 계정이라는 게 있었어. 점유 계정. B는 잠시 후에 쓸게.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거 있으니까. 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점유 계정부터 먼저 설명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이거야. 아니 왜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핸드폰이 내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내 핸드폰을 여기 있는 종로학원에다 팔고 있는 거야. 오케이? 내가 안 껴들고. 근데 우리 상식적인 일상생활 수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 거잖아. 그치? 내 거면 내가 가져와서 이 친구한테 넘기고 거래를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 복잡한 일이야 이게? 근데 얘는 굳이 내가 간접 점유한 상태에서 넘기는 거야. 왜 그런지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 선생님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안 그래도 되잖아. 꼭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나눌 필요는 없잖아. 근데 있더라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트랙터나 농업 생산 쪽에서 많이 쓴대요. 농기계 있잖아, 농기계. 개인이 사기에는 더럽게 비싼 거. 오케이? 또 참고로 기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대표적으로 뭐 건물, 건축물 이런 것들도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실제로 필요한 경우인가 봐. 그러니까 뭐야? 내가 거기 땅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날 거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내가 소유자인 것만 공시되어 있으면 되지. 그 상태에서 이거 내 거니까 얘한테 넘길 거야. 그러면 주인은 얘한테 넘어갔지만 또 여전히 얘가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딱 생각해봐. 전세 뭔지 알잖아. 집 주인 따로 있고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나잖아. 그런데 집 주인의 건물에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런 경우가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참고로 이거는 집의 케이스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 집은 부동산이거든. 집 말고 물건만. 알겠지? 오케이, 물건만 생각해. 자, 아무튼 가봅시다. 예를 들어, 그래, 우리 생각대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거로 하면 골 때리지 않냐? 줄 건데 사흘간을 빌려 쓰는 거래. 자, 그런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법률이라는 게 항상 그렇더라, 얘들아. 거래라는 건 항상 권리가 서로 오가는 관계인 거야. 오케이? 한쪽이 권리를 잃었으면 나머지 한쪽은 권리를 얻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뭐다? 점유 계정이다. 됐어요? 오케이, 다시 쓸게. 이건 따로 쓸게. 양도인이 잠깐만, 이라고 쓰는 거로 쓰지 마요. 양도인은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 오케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
아 잠깐만 직접점유라고 말해야지. 직접점유라고 꼭 써야 돼. 왜냐면 간접점유는 안 되니까. 직접 점유는 유지되고 있어. 내가 실제로 사용도 하고 있어. 그런데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양수인에게는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오케이? 이게 바로 점유 계정이래요. 아까 말했던 트랙터. 오케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제 공물을 사들여야 되니까 트랙터를 팔아야 돼. 근데 트랙터를 팔기 전에 내가 일주일만 더 쓰면 추수를 다 끝낼 수 있어. 그런 경우에 이런 거래를 하겠지. 됐죠? 내가 아직 쓰고는 있어. 하지만 물건을 팔을 수 있어. 됐지? 한편 C가 소유한 가방은 D한테 맡겨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졌을 때 써요. 자, 무슨 관계인지 보여? 선생님은 이 핸드폰을 넘겼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뭘 가진 거야? 핸드폰을 가졌어. 거래라는 건 근데 상호 교환식이야. 다시는 나는 뭘 얻은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얻었다고 생각해. 뭐를? 청구권을 얻은 거야. 됐죠? 청구권을 얻었을 때 이 가방의 소유권을 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물건을 파는 거야. 아까 말했던 상황.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 바뀌었으니까 가방은 나가 아니라 E한테 주면 된다 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에서 E로 넘어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부른대요. 자, 이건 B 다른 얘기니까 가봅시다. 반환 청구권 양도. 오케이? 이건 양도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겼을 때, 잠깐만, 양수인에게 넘겼을 때 점유자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청구권이 넘어간 상황을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부른다는 거. 됐죠? 아 힘들어. 여기까지가 뭐야? 소유권의 정상적 양도 과정인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지문 그냥 한꺼번에 할게. 어차피 니은디귿 문제도 그렇고 뒤에 있는 적용 문제도 그렇고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한 번에 가자. 자, 4번 날라갑시다. 그런데 4번 소유자가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봐봐. 이번에는 양도인 소유자가 아닌 거야. 봐봐. 똑같은 소유권의 양도 상황이야.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른 거야? 이게 A가 다른 거지. 소유자가 not 양도인이야. 서로 다른 사람이냐고. 뭐 나왔니 얘들아? 차이점 나왔지. 그럼 이 차이점이 뭐가 되는 거야? 문제풀이의 포인트가 됐을 거야. 그치? 주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때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런데 봐봐.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오케이. 조건이 붙었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동산의 경우는 양수인이 충분한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 계약을 했고 점유인도 공시까지 했다면, 오케이? 주의를 기울이고 1번. 두 번째, 유효 계약했고요. 세 번째, 공시까지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이퀄 소유권의 취득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의 취득이라고 부른대요. 선의 취득. 혹시 이 문장을 보면서 짜증이 났다면 제대로 읽은 거야. 힘내. 거의 다 왔어? 이거 좀 열고 갈게. 지금 이 선의 취득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진짜 빌어먹을 상황 아니야? 빌어먹을 상황이지. 자, 봐봐. 자, 이 핸드폰이 이 필통군 거야. 기억할게. 필통군 거야. 근데 필통군이 선생님한테 빌려줬어. 너 잠깐 쓰고 있어. 아, 너 핸드폰 좋아하잖아. 최신 핸드폰 써봐 하면서 빌려줬어요. 오케이, 좋아. 쓰고 있다가 내가 나쁜 마음 먹었어. 나 지금 소유자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판 거야. 혜인한테 파는 거야. 그런데 혜인 입장에서는 그거 네 핸드폰 맞아? 맞대. 계약서 썼어? 계약서도 제대로 썼어.
그래서 그 계약서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선언했어. 이제부터 이건 내 거. 됐지? 이렇게 해서 핸드폰 이러고 넘어갔으면 돈은 누가 받았을 거야? 이 사람이 받았겠지. 그런데 소유권은 그럼 이게 누가 갖게 되는 거란 거야? 해니까 되는 거야. 이 필통국 아닌가 이제부터. 주량 맞지 않냐? 오케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느꼈어야 돼. 계약서가 진짜 중요하구나. 느껴야 돼요, 그죠? 함부로 남 빌려주는 거 아니구나. 정말 조심해야 돼. 사기꾼들이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근데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에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점유 계정으로는 소유권 취득이라고 썼나? 소유권이 이거는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대요. 지금 무슨 소리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점유 인도가 딱 돼서 점유 인도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점유 계정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지? 쉽게 말하자면 물건 넘어간 거야 그냥. 근데 물건이 그냥 넘어간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야. 여기 조건이야.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는 고리를 찾았을 거야. 봐봐. 점유 인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지? 점유 계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어? 됐어? 그런데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대. 숨어있는 말은 뭘까요? 숨어있는 말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겠구나 라고 느꼈어야지. 요런 걸 읽어내는 게 진짜 고급진 독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숨어있는 말이잖아 지금 이거. A랑 B가 있어요. 근데 A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뭐가 된다는 얘기야? B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이잖아 지금 이거.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 열받지, 그지? 오케이. 자, 사기치는 과정을 보여줬고요. 근데 또 5달러 깔게요. 5달러. 반면에 또 뭐가 반면인데 뭘 또 차이점 만들 건데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은 아예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닌 거야. 자, 여전히 선의 취득 얘기를 하는 중이야. 선의 취득의 경우에서 먼저 방금 뭐라고 하셨지? 등기나 등록, 그렇지?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선의 취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래. 불가. 이거는 원래 그냥 다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불가. 됐죠? 그러면서 이거 당연히 또 등기와 등록의 대상이 뭔지를 알려줘야겠지. 갑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사는 등록으로 공시돼요. 오케이. 자, 먼저 이게 니은이었죠, 그죠? 니은이 아까 무슨 색으로 했니?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구분해 줄게요. 니은.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등록하는 대상. 오케이? 불가. 됐죠? 두 번째, 디귿과 같이 또 뭐?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역시 똑같이 국가가 등기를 통해서 관리해. 오케이? 국가의 관리하에 놓인 대상들. 이쪽은 동산이고 이쪽은 부동산이야. 자, 이거 왜 국가에서 보호장치 걸었는지 감이 잡히나요? 얘들아,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집을 가졌어, 그리고 차를 가졌어 할 때 이 집과 차는 굉장히 비싼 물건들이야, 그치? 잃어버리면 크리티컬하시지. 오케이? 그런 건 아예 국가에서 계약서를 보관해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보관해. 이 자동차 365988이라고 하는 니로 자동차는 국형쌤 거야 라고 국가에 등록돼 있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너희들 왜 뉴스 보면 대포차 얘기 나오잖아. 대포차가 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대포차. 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자동차나 항공기 비싼 거잖아. 토지나 건물 굉장히 비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의 취득의 대상이 있는 거지. 점유 계정의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데 오로지 이거는 인정을 해준다고.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한 선의 취득은 또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건 뭘 말하는 거야? 아마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서겠지.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읽어볼게. 좀 더 읽어볼게. 봐봐.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허용해버리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뭐 소유권 박탈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참고로 이런 사기는 현재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전셋집 막 100평짜리 전셋집을 얻었어. 오케이? 그리고 그 전셋집을 얻은 상태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놨어. 그거 불법이야, 저거. 오케이? 전세를 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집의 물건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뜬금없이 다른 사람한테 돈 주면 안 되지, 뭐지?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말할게. 이거는 뭐야? 거래를 좀 더 뭐랄까? 거래에 있어서 소유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거래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오케이? 거래 안전성. 만약에 근데 이거를 또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기꾼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인 거래 중에서 점유율 계정이 아닌 것만 선의취득을 인정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지문이었던 거지. 자, 어떻게 지문 구조가 좀 읽히셨나요? 이제 무슨 말하는 건지 감이 잡히시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풀면 돼. 자, 문제 풀어봅시다. 27번부터 가볼게. 아니다, 27번에 풀었잖아. 안 풀었나? 안 풀었어. 오케이, 아까 풀었던 거구나. 오케이, 가봅시다. 1번.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건 점유자야. 맞냐? 아, 이거 중간에 1, 2단락 보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깜빡해버렸네, 완전히. 자, 두 번째.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아닐 수 있어. 맞지? 어느 경우에? 간접 점유일 경우에. 그지? 네? 직접 좀 그렇지. 직접 점유일 때 가능하겠지. 그지? 3번.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인도가 있어야 돼요. 아, 그냥 이거 똑같이 그냥 써놨으나 점유인도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가방은 동산이니까. 4번.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자, 봐봐. 소유권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 뭐야? 공시잖아, 공시. 소유권을, 물건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아니야. 알려주는 건 공시고, 공시는 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맞지?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돼? 아니래. 아까 뭐라고 했어?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세 가지 조건 외에 얘도 있어야 된다고 썼잖아. 소유권의 양도가 공시되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야. 그냥 있었네. 근데 놀라운 게 이 문제의 정답률이 48%밖에 안 돼. 왜 어려웠을까? 용어가 막 남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문 구조가 전체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문제가 안 풀려버리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해에 힘을 많이 쏟아야 되고. 그럼 선생님, 독서 지문, 이런 법률 지문은 항상 이해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을 아끼는 거고 화장에서 시간을 아끼자고 말하는 거야. 그 수밖에 없잖아. 모두에게 시간은 공정한 건. 됐죠? 28번 해결했으니까 넘어가도 되죠? 자, 29번 가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을 구분해보는 거야. 자,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조금 구분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니은과 디귿은 서로 다른 거지, 그지? 얘는 동산이고 얘는 부동산이니까. 그죠? 자, 특징 파악됐죠? 기억, 점유인도가 통하는 동산이 있고, 니은과 디귿, 국가에서 등록하고 등기하는 대산이 있어. 참고로 이런 거 알아도, 자동차에는요, 모든 자동차에는, 너희 부모님도 자동차 있으실 거야, 대부분. 그치? 자동차에는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동차 등록증. 참고로 그래서 원래 자동차 등록증은 차에 보관해야 돼. 원래대로 하면. 알겠지? 자동차 등록증이 있다? 얘들아, 집이 있잖아, 집이. 오케이? 뭐 자가인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은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을 거야. 등기 서류라고 하지, 우리가 등기. 거기서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자, 가봅시다. 1번부터. 기억은 디귿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야, 국가가 관리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 니은 디귿이잖아. 땡긴 거 보이지? 날려. 두 번째. 니은은 기억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더 중시되는 대상이래요. 잠깐만.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은 기억과 달리가 아니라 그냥 니은 디귿 자체의 특성인 거잖아, 그지? 맞습니까? 니은과 디귿의 특성이야. 디귿과 다르지도 않아. 디귿은 참고로 언제만 선의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잖아. 맞니? 왜 반응들이 없어? 아니 맞는 얘기라고 이거 지금. 봐봐. 니은은
기업과 달리 잠깐 읽고 생각해봐. 그럼 니은 한번 읽어볼게. 니은은 소유자의 권리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거 맞습니까? 봐봐. 아까 거래 안전이란 말을 썼어. 오케이. 거래 안전이라고 하는 건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해서 선시적이 가능한 요게에만 해당하는 거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안 되는 모든 이유들은 뭐야? 원래 소유주를 지키기 위함이잖아. 원래 소유주를 지키는 거야. 소유자의 권리보호. 됐나요? 근데 기업은 어땠어? 기업은 선의취득에 의해서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정답은 2번. 됐죠?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이 2번 선택지가 예뻐 보이질 않아. 왜냐면 기업도 실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기업도 어쨌든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AND를 우리가 AND 기호라고 하지. 그렇지? A 하는 경우나 B 하는 경우. 아, 이거 오화 기호로 써야겠구나.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잊어먹어. 아무튼 간에 원래는 구분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맞는 얘기는 맞다. 정답은 2번이었던 거야. 정답률 42%짜리 문제였어요. 또. 됐어요? 이해된 거 맞나요? 수민아, 따라가셨니? 안 되는데 되는 척하면 안 돼. 혜인아, 따라맞은 거 맞아? 오케이, 알겠어요?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니은과 디귿 확실하게 맞아. 그런데 기업은 소유자의 권리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경우가 존재했었음.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라는 거야. 3번, 디귿은 니은과 기업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야, 디귿은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면 땅에서 못 사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잖아. 3번은. 땡. 4번,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이네요.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인정이 가능하다고.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는 거 알지? 니은 때문에 안 돼. 니은과 디귿은 아예 손익취득의 대상 자체가 아니야. 마지막 5번, 기업과 디귿은 모두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동시된다고? 자,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동시되는 건 점유로 소유권이 동시되는 동사만 그런다고. 니은과 디귿은 점유가 아니라 등록과 등기. 그쵸? 나누는 방법이 복잡하죠? 점유, 등록, 등기. 서로 다른 개념이었던 거야. 자, 대망의 30번. 이거 풀고 그래요. 숨 돌리는 시간 가집시다. 자, 밑그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해봐. 보기의 상황은 분명히 여기서 연결된 상황들 중에 뭔가를 연결되어 있을 거야.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갑에 금반지가 있는데 이 금반지를 누구에게? 을에게 넘기고 있는 중이야. 그 상황입니다. 갑과 을은 참고로 여기서 유효한 계약이라는 말도 신경 썼어야 돼. 그냥 계약이 아니라고. 이렇게 유효한 계약.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대요. 직접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할 거래. 자, 무슨 상황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야? 점유계정. 나이스, 땡큐. 점유계정이지 이거. 아까 점유계정이 뭐랬죠? 직접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주는 거라고 했었지? 오케이.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오케이? 요거다, 요거 A 조건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했습니다. 여기죠? 안 썼지만 여기죠? 그리고 을은 일주일 후 또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그런데 을이 또 이번에는 누구랑? 병이랑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내 물건인데, 내 물건인데 나한테 없는데 딴 사람한테 준 거잖아. 이거 무슨 상황 벌어진 거야? 이거잖아. 반환 청구권 양도잖아.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는데, 이거는 갑과 을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야. 이거는 을과 병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야. 여기서 대상이 되는 물건은 금반지야. 금반지는 동사 맞고. 됐지? 자, 짠짠 정리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갑에게 통지를 해서 사흘 뒤에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내 거 아니니까 그거 네가 나한테 팔았지만 난 또 딴 사람한테 팔았거든? 그거 딴 사람한테 주면 돼. 됐나요? 상황 파악 됐어? 지금 이게 옳고 그르다가 아니야 그냥. 오케이. 자, 1, 2번 묶어놨었지. 아까 묶으라고 했었지. 1번 묶게.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다면, 그럼 봐. 소유자가 양도인이 맞는 상황이고 양수인이
철저하게 검증을 했고 유효한 계획을 했으며 공시까지 이루어졌지.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소유권이 취득되는 게 맞냐? 병이 가져가는 거 맞아? 맞지 당연히. 아무 문제 없잖아. 두 번째,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진 않았지만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것이 뭐에 속했기 때문이야? 점유 개정에 속했기 때문이지. 점유 개정했으니까 점유 인도가 가능한 거잖아. 됐어요? 1, 2번 오케이네. 패스. 자, 정답률 28%였어 이거. 3번 가자. 근데 1, 2번만으로도 충분히 헷갈리지. 그죠? 3번.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자,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자, 쌤이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안에 숨어있는 걸 찾아야 돼. 반환 청구권 양도는 뭐에 속해? 선의 취득이 가능해. 그치? 선의 취득이 가능해. 자, 상황판은 해봐. 갑이 을에게 팔았고 을은 병에게 팔았는데 문제는 이 금반지가 알 수 없는 X의 소유였던 거야. 진작. 그 사이에 내 물건이 3명을 거쳐가서 딴 사람한테 가 있는 거다 지금. 그러면 X는 미안해 억울하지만 이제 네 거 아닌 거야. 됐어? 됐지? 왜냐면 선의취득이잖아 지금 이거. 반환 청구권 양도니까 선의취득이 되지. 됐어요? 자, 좀 더 읽어볼게. 봐봐. 갑이 소유자가 아니었어. 선의취득 상황이야.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서 취득한다? 야, 소유권을 양도받는 게 뭐였지? 소유권을 양도받는 거 점유계정 점유인들 이거였잖아 이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얘기는, 자, 갑이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을은 소유권을 그럼 받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잖아. 맞지?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점유계정으로는 아까 뭐랬어? 어디다 썼어? 점유계정으로는 선취득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직접 점유가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 맞냐? 근데 이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가지고 넘겨줄 수는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말이 좀 웃긴데. 소유권을 양도받아서 어쨌든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점유계정으로는 선취득이 불가능한데 지금 이 상황은 선의취득 상황이잖아. 지금 을이 병에게 넘겨주는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근데 문제는 갑의 소유권이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점유계정이 됐지만 여기서는 반환 청구권이 양도된 거잖아. 됐어?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하자면 선의취득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오케이? 선의취득은 가능하니까 넘겨졌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이라고 양도받는다고 했었잖아. 을이 가진 소유권이야. 을이 가진 소유권을 판단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점유 계정을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건. 그러니까 거래는 여기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여기서 판단하는 거고, 요 관계는 아까 말했잖아 점유 계정이라니까. 근데 점유 계정은 이미 연결이 안 되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겠지.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되셨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 됐다 그랬죠. 판단은 한참 해봐야 돼. 자, 4번 갈게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랑 똑같이 아니야. 근데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 맞는 말 아니냐? 점유 인도 여기까지 설명한 거였잖아. 점유 인도는 이루어졌다니까? 근데 문제는 점유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안 된다고. 5번. 갑이 아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 소유자라고 믿었고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충분히 하기 위해서 충분히 주의를 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네, 할 수 있죠. 뜬금없지만 병은 가질 수 있는 거야. 뜬금없는 게 아니지만. 됐죠? 거래에 있어서 최종만 아유, 너무 소리가 질렀나 봐. 최종에 있는 병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 병은 이게 X를 거쳐 갑을 거쳐 을을 거쳐 자기한테 왔는지 모르잖아. 병은 그런데 자신이 최대한 노력을 했지, 그지? 소유권도 판단해보려고 노력했고 계약서도 제대로 썼고 물건도 눈으로 확인했고. 그렇다면 얘는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게 맞으니까 얘 거래권을 인정해주자라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참고로 X에게는 약간 뭐랄까 관리 못하는 실수를 책임을 묻는 거야. 네가 관리 못한 거죠.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물건,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크리티컬하진 않거든. 선생님이 내일부터 카메라가 없으면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이건 거래를 좀 더 중시한다는 거야. 근데 집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알겠지? 자동차와 같은 거대한 재산들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거야.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30번. 자, 근데 요새 이제 되게 슬픈 얘기 하나만 하자. 되게 어렵게 풀었잖아, 지금. 그치? 지문을 이해하고 숨어있는 고리를 찾아낸 다음에 그 숨어있는 고리를 통해서 본문의 요소를 추정해가지고 판단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쉬운 문제 아니야. 이건 지금 선생님이 쉽다고 말하는 거 있지 않나요? 오히려 차라리 앞에 뒤에 있었던 비코 문제를 더 쉽다고 말했지, 그치?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겁내 헷갈리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 때 지금 각자 푸는 순서는 좀 다를 것 같아. 뭐 누구는 문법을 먼저, 화장부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 독서로 가는 일반적인 판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선생님 저 앞에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에 민감해서 문학부터 일부러 풀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심리적 위안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할 거야. 어느 쪽이 됐든 독서 푸는 순서는 아마 마지막에 가까울 거야. 독서부터 푸는 사람 선생님 본 적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시간이 제한적일 거야.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리세요. 그게 핵심이야. 알겠지? 내가 평소 습관대로 화작을 뭐 15분에 끊었고, 화장문을 15분에 끊어냈고, 누군가는 20분, 25분도 걸리지만, 그래서 내 예상대로 시간이 뭐 대략적으로 독서만 남겨놨는데 30분이 남았어. 그러면 한 지문당 10분씩 써보자 라고 해보거나 한 지문당 8분 쓴 다음에 안 되는 문제에 마지막에 쏟아부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 중요한 건 선생님이 말하는 건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가 아니라 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지금 만약에 30번 문제, 내가 순서대로 푸는 사람이야. 30번 문제 미치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미쳐버리는 문제야? 그럼 이 문제에서 끙끙대. 너희들은 끙끙댈 수밖에 없어. 왜냐? 수능이잖아. 중요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끙끙댄다고. 그러다가 5분 날려먹고 8분 날려먹고 한 문제에서 그럼 뒤에 있는 문제 날려먹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나눠놓고 리미트를 걸어놓으세요. 아시겠죠? 내가 이 문제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건 3분이 리미트야. 3분 안에 해결 안 되면 쿨하게 넘어갈래. 됐어? 그리고 그때 3분 안에 넘어가도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요. 3분 안에 내가 못 넘겼다는 얘기는 나만 그런 걸까요? 아닐걸요? 다른 애들도 끙끙대고 있을 거야. 알겠지? 다른 애 끙끙댈 때 너는 끙끙대고 있어. 나는 딴 거 하고 올 텐게 하면서 가버리는 거야. 남은 문제가 다 풀렸는데 시간이 남았네? 그러면 마저 끙끙대러 갈까 하면 되는 거고, 모자랐어. 아, 끙끙 안 되길 잘했네. 남은 시간도 빠듯했네. 위험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틀려도 돼. 얘들아, 다 맞아야 100점이어야 지금 1컷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문제 어렵잖아. 그 말을 진짜 꼭 해주고 싶어. 알겠지? 지금 어려운 문제지만 푸는 방법은 보여드렸어? 근데 이거를 몇 분 컷을 해낼 수 없다는 자신이 어떤 판단이 들었다면 빨리 버리는 것도 기술이야. 대충 각을 잡았는데 1분 만에 이건 아니야. 빨리 버리세요. 그러면 대신에 그 남은 시간을 내가 맞출 수 있는 다른 문제에 쏟아부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서 맞으시라고. 그러면 그게 핵이득일 거야. 개이득도 아니야. 핵이득일 거야. 알겠지? 오늘의 교훈, 잘 골라서 풀자. 시간 배분을 잘하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31번 넘어갈게요. 31번 넘어가서 마무리 지어드릴 테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 목표로 했던 첫 번째 과제물은 다 마무리가 됐네요. 모의평가는 이제 설명 다 했으니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 그 시기 수능 완성에 남은 두 작품 그거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은 카메라 좀 끄고 마무리야. 네.